네. 오늘은 대전 대동 489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대의원 한 분하고 우리 조합원님이 방문해 주셔서 조합에 관한 전체적인 문제를 좀 상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홍은 5구역과 비슷하게 제가 제시했던 해법은 우선은 뭐 그동안에 주민총회나 창립총회 했던 과정을 쭉 지켜본 결과 어느 조합이나 마찬가지로 이 조합도 결국은 OS를 막지 못하면 조합을 바로잡을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항상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각했던 것은 여기는 3월 10일인가 아마 조합 설립 일자가 그럴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조합을 설립 인가를 받았고 시공사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공사 선정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 또 조합을 마치 사업을 방해하거나 사업을 지연시킨 그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조합원 전체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제가 조언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하는 요령,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만 이 조합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우선은 조합 운영을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하려면 OS를 없애는 방법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조합원의 참여율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상담했던 홍 5구역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하면 조합원 5분의 1이 이상 최소한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조합에 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조합이 안 들어주면 조합원이 직접 총회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적인 제도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1호 건은 정관 변경건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들은 지난 4월 10일 날 대의원에서 아마 제 1차 조합 설립 이후에 1차 대의원을 했는데 여기 안건이 약 10개 정도 올라와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안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이걸 지적을 하지 않으면 대의원들도 아무래도 업무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이 다음 총회 때 올라올 게 아닌가 싶어서 심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 중에서 그대로 조합원 총회에 올라오면 또 OS가 이걸 통과시킬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조합은 결국 조합 임원들 편의대로 업체 편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나머지 그때 대의원에서 의결했던 안건 중에 불합리한 건은 대의원에서는 이미 심의 의결이 돼버렸으므로 조합원 5분의 1이 빨리 이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의원에서 의결한 안건대로 총회에 올라오게 만들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직접 검토해서 이 중에 몇 개 안건은 문제가 없는 건 그대로 올라와도 되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조합원 의견으로 이 안건은 조합장이 이사회를 거쳐서 대의원회를 거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건이고 그러나 대의원은 조합원 전체의 10분의 1이죠. 그런데 조합원 5분의 1이면 조합원이 20%가 공감하는 안건을 올리면 조합원의 힘으로 충분히 조합을 올바르고 건전한 안건이 올라오도록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합원총회 개최 요구서를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내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조합원들 우선 핵심 멤버들 요즘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핵심적으로 뛸 수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에게 별도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다 했더니 뭐 아주 반갑게 초대를 해주셔서 그렇게 제가 흔쾌히 승낙을 드렸는데 아마 카카오톡에 아마 조합원 단톡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뭐 방장분하고 이견이 있어서 내일 설명회 했던 장소를 뭐 취소하고 했다고 밤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저도 누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별도로 보수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제가 조합원들 상대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조합의 문제는 조합원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임원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옳은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누가 대표가 되면 어쩌고 누가 주도권을 잡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진 않더라도 제가 작성한 총회 안건이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이유를 왜 그런 안건을 잡게 됐는지 총회에 요구를 해서 조합원들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관철시킬 것이냐 못 시킬 것이냐는 조합원들의 몫이겠죠. 대부분 뭐 조합원 다 지출하고 수많은 돈을 버린 이후에야 후회를 대부분 많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조합이 출발해서 그 전부터 저한테 개인적으로 쭉 제 카페를 열심히 보시고 연락을 해오시던 이두렵 조합원님이 오늘 다른 대의원 한 분하고 직접 오셔서, 제가 지난번에 대전에 내려가는 기회에도 그때도 한번 뵀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든 조합을 좀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제가 오늘 또 설명을 드렸는데, 좀 안타깝지만 어떤 특정 개인에게 힘이 몰리는 건 되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설명 내용을 직접 조합원들한테 알리고 조합원들이 그거에 대해 공감하고 그걸 바꾸자라고 하면, 조합원들이 그런 조합원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합을 건전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을 다른 조합도 물론 여러분 조합은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자료를 만들어 드려도 성공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뭐 손해도 여러분이 볼 것이고, 다행히 바로 잡을 수 있어서 여러분이 조합을 건전하게 이끌 수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제가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다고 할까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엊그저께 홍은 5구역에 이어서 여기도 제가 정관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총회 해제 요구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려 합니다. 여기는 제 1호 안건을, 서론이 좀 길었네요. 여기는 제 1호 안건을 정관 변경의 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정관 변경에서 앞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정관 22조가 조합원 총회 의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정관 변경은 의외로 경미한 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 정관 8조 2항에 의하면 경미한 변경은 총회 과반수 참석에서 과반수 의결로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석자의 과반수 의결로. 그리고 인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결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22조를 기존에 서면을 기존에 완전히 없앴던 건 아니고 서면과 병행해서 전자적 의결 방법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에는 OS 요원을 고용해서 조합원을 호별 방문해서 서면을 진구하거나 그 철회서를 진구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총회 참석 경비를 조합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므로 인해서 조합원이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관안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서울시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임원 선임에 있어서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기를 OS를 못 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을 하면, 그걸 위반했을 때 소송을 하면 전부 무효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 시도에서는 아직 그런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서울시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싶어서 제가 정관을 좀 변경해 봤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시공사 선정 시에도 시공사가 조합원을 호별 방문해서 홍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OS를 그래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직접 OS를 쓰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데, 시공사가 돈을 대고 조합이 OS를 대신 고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짜고 치는 것이죠. 그것도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위반입니다. 그래서 정관을 아예 이번 기회에 변경을 해서 시공사 선정에서도 어차피 OS를 못 쓰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관을 아예 바꿔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정관 변경안을 잡았고요. 현재 전자적 의결 방법으로 정관을 변경해서 하고 있는 조합들이 다수 있습니다. 서울에도 수색사, 수색구, 이문일 이런 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런 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비대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비대위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비대위는 사실은 없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하도 조합이 잘 못 가니까 대한민국은 조합의 숫자만큼 비대위 숫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의 숫자보다 많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은 하는데 비대위는 2개, 3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중에는 어용 비대위도 있고요. 여기는 제발 어용 비대위가 안 생겨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이 투명화되면 비대위는 결국 존재할 가치도 없고 만들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호 안건은 그걸로 잡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는 다른 법률의 제한이 없으면 전자적 형태로 돼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4조에 돼 있는데, 전자투표를 그럼 정관 변경 안 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견해가 좀 갈립니다. 하급심 판례밖에 없는데 서울 북부지방검찰 지방법원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 동부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하급심은 좀 견해가 갈립니다. 그러나 제일 확실한 것은 정관을 변경하고 들어가는 것이 그런 법률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안을 제1호안건으로 잡았고요. 제2호안건은 재반 업무규정 제정의 건. 그래서 지난번은 대의원에서 올렸는데요. 조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올려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내용은 그럴싸하게 행정 업무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 회계 규정이라고 이렇게 아주 약식으로 작성된 것을 올렸습니다. 3개를. 그러면서 서울시 행정 업무 규정을 그 다음에 참고했고 서울시 선거관리 규정을 참고했다는데 전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제가 말 그대로 이 안건은 서울시가 그나마 비교적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고시한 2015년도에 6월 18일 날 고시한 행정 업무 규정, 표준 행정 업무 규정을 그대로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표준 예산 회계 규정 2018년도 8월 9일 날 개정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게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게시를 한 게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규정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표준선거관리 규정도 2015년 5월 7일 날 처음으로 재정 고시했다가 2017년 7월 6일 날 다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안건을 중심으로 2호 안건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하면 선거관리 업무도 이대로만 된다면 되게 잘 되게 돼 있고, 이대로만 회계 규정도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비교적 일부는 국토부보다도 더 전향적으로 사업비 같은 걸 정하고 있는, 양식을 정하고 있는 게 그나마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시 회계 규정 양식이나 이런 샘플에 보면 범죄 예방 대책 용역비 이런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필요한 용역 계약이고 해서는 안 될 용역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거를 참고를 했다고 돼 있는데 행정 업무 규정에 이런 거는 거의 참고가 돼 있지 않았고 수박 거달개식으로 올려놨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좋은 조합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표준 규정을 참고해서 대동 489역 거를 제가 작성해서 이렇게 대의원에서 이렇게 의결한 이거 말고 조합원이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조합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안건을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 3호 안건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 3호 안건이 아니라 당시 이제 대의원에서 한 안건 중에서는 3호가 아니라 이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몇 호 안건이었냐면 6호 안건이었습니다. 대의원에서 2020년 4월 10일 날.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정비사업 전문, 여기 조합원님 중에도 김현규 조합원님으로 젊으신 분이, 저는 얼굴 뵌 적이 없습니다만 비교적 정확하게 문제점을 2가지는 인식을 하고 계셨었어요. 작성한 문서를 보니까 조합이 요구한 문서를 시공사가 어떤 문제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지적을 하셨던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자세히 지적을 개인적으로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지적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지금 건들면 극히 민감해서 오히려 사업 지연시켰네, 방해했네라고 프레임을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빼라고 그랬고요. 다만 어떻게 해야 올바로 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건에 대해서는 김현규 조합원님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도 32조, 도시정비법 32조 제1항 1호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업체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45조 1항에 보면 다시 또 조합원총회에서도 정비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추진위원회가 하는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업무에 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관 초안을 작성하고 계략적인 사업시행 계획안을 만들어서 주민총회를 해서, 창립총회를 해서 조합이 설립 인가가 됨과 동시에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조합이 승계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법 취지가 그랬는데 그걸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추진위가 선정하고 조합까지 이어왔는데 김영규 조합원님도 정확히 설치하셨지만 2019년도 9월 6일 날 우리 법제처에서 해석하기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추진위원회 업무에 한정돼야 되고 그리고 조합이 설립된 인가된 이후에는 조합에서 별도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질의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고 총회에서 선정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를 계속해서 조합 업무까지 위임을 시킨다고 하면 결국은 조합원 총회 결의사항이라고 아까 45조 1항 7호에 의해서 6호인가요? 6호에 의해서 정비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조합원 총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했다든가 하면 결국 도시정보를 위반하는 셈이 될 겁니다. 조합장은 처벌됩니다. 임원들을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 같은 경우는 2019년 11월 30일 창립총회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과 사람인가 하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의 계약 체결이냐면 조합이 조합 업무까지를 위임하는 그런 내용의 계약 체결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설사 보면 계약 체결 시 조합 설립 인가시 시공사 선정 시 건축 심의 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시 관리 처분 인가 시 이주 시 해상 결의 시까지 이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런 안건을 용역 계약 조건으로 올려서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아까 조합원 총회 결의에 의해서 선정된 게 아니라 창립총회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위반이나 도시정법 위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사 이 계약을 하더라도 이 계약이 무효가 처리되면 됨과 동시에 우리 조합장은 도시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효인 행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비 사무안건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으로 잡았습니다. 이 계약을 중단하고 다시 총회에서 선정을 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여기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아니 우리는 조합 창립총회에서 했으니까 조합원 총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는 창립총회는 주민총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의결될 내용을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냈을 때 비로소 조합이 설립이 되면 한 달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유가 바로 조합이 되는 것이 그 이전까지는 추진위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립총회까지는 추진위원회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확한 사건 번호를 불러드리면 대법원 2012년 4월 12일 선고 2014 10986호 판결입니다. 아주 정확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대의원회만 제1회 대의원회 한 번 했지 않습니까? 2020년 4월 10일 날.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한 정비업체 선정을 조합으로 와서 계약을 해주면 도시정법 위반이 돼서 이 대의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법률 규정에 맞지 않은 대의원회 의결은 이 부분에서 무효겠죠. 그래서 그걸 대안으로 그렇다고 정비업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우선은 그래서 사무안건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의 건을 조합원들이 요구를 하시라라는 뜻에서 사무안건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총회를 위한 정비업체 용역 업무 추가의 건이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했더군요. 요게 당시에 대의원회 4월 10일 날 했던 대의원회 9안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8호 안건이 시공사 선정 관련 예산 건이었습니다. 시공사 선정 관련 예산의 건을 8호 안건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보면 시공자 예산이 1차 합동 설명 예산, 부재자 투표 예산, 그 다음에 책자 및 총회 인쇄비, 총회 홍보비 예산이 있고 2차 합동 설명회 예산이 있고 예비비까지 해서 1억 2,113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은 내용으로 합동 홍보 설명회 및 총회 대행 상세 견적 그래서 별도로 여러분이 지금 정비업체라고 이미 조합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로 잘못 알고 있는 이 집과 사람이라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4,014만 원에 준다라고 돼 있는데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시공자 선정 이 예산에 이 당시에 8호 안건으로 했던 이곳에는
이 OS 예산을 5,35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21명을 고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근데 이쪽에는 전체적으로 OS 예산뿐만 아니라 뭐 총회 합동 설명회 무슨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여기는 여기대로 또 4,014만 원을 별도로 잡아놨습니다. 이중계상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여기는 정비업체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체 용역 업무 추가라는 이 내용도 맞지 않습니다. 이미 이 정비업체의 효력은 조합 설립 인가와 동시에 끝이 난 겁니다. 추진위가 선정했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선정 사후안건으로 시공자 선정청의 대행 정비업체의 영업 업무 추가 금지의 건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올라와서 그대로 총회에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달라라는 대의원회가 이미 심의 의결을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사후안건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하게 이제 고려해봐야 될 게 여러분의 재산상 손실을 가할 수 있는 안건이 그 당시 했던 안건 중에 10호 안건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협력업체 선정 절차 진행의 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업체 평가, 교통영향평가, 회계사, 법무사, 법률자문, 변호사, 수용재결, 이주관리 이렇게 정해놨는데 다른 건 제가 다 도시계획업체나 뽑아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시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 그런데 이 안건의 문제는 뭐였냐면 서두에 이때 어떻게 했냐면 모든 업체 선정은 입찰 마감 후에 협력업체 선정 방법 및 절차 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이사회 대의원에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에 총회에서 추인 절차를 밟겠다 했습니다. 도시정비법을 위반하겠다고 아예 내놓고 대의원에서 의결한 겁니다. 이번에 법은 45조 1항 7호가 45조 1항은 조합원총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항 3호는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 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 내역을 총회 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이걸 정비사업비의 사용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19년 4월 달에 법을 자세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결해라.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산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왜요? 주민총회는 창립총회는 주민총회지 조합원총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있는 것을 대의원에서 다 의결을 해버리고 예산도 없는데 아직 조합 예산은 없는데 의결을 다 대의원에서 하고 계약까지 선정하고 업체 선정을 해서 그리고 나서 총회는 추인을 받겠다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 그 유명한 대법원 2009도 14296판례고요. 추인을 받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도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 사건 번호는 2010-105-112입니다. 대법원. 그래서 이 무효인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전제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도시정비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순간 이미 도시정비법 위반을 해버리는 겁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합원들이 스스로 안건을 내준다는 얘기는 조합 임원들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물론 한편에서 보면 독주를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합원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 선정건 중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큰 대전제는 다 그렇고 이 전체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교평이든 회계사 선정이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더 심각했던 건 뭐냐면 법무사하고 수용재결 협력업체를 같이 묶어놨습니다.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와 수용재결 업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법무사법 2조 1항은 법무사의 업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 작성, 그 다음에 등기나 그 밖의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기 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일괄 신청의 대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 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법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재결 신청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거기는 행정기관입니다. 법원이나 검찰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자, 행정사법에는요. 2조 1항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작성. 이거는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이것도 마찬가지 행정기관의 업무고요. 행정기관의 업무가 관련된 서류의 번역 뭐 이런 것들이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가 한다면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근데 법무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법무사입니다만 법무사는 이걸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와 묶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묶어놓으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일반적인 법무사들은 법을 준수하는 법무사는 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누군가를 해주기로 내략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쪽에서는 법 위반이든 뭐든 대부분 조합원들이 시비 안 할 걸 생각하고 더구나 대의원에서 다 해버리고 총회는 나중에 추후에 올리겠다고 하니 이미 짜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효입니다. 법률 위반하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109조 1항은 변호사법 109조 1항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유하게 하거나 공유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사건인 심판사건 그런가 하면 행정심판 또는 심사에 청구한 이의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여기에 딱 걸립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서를 넣는 것은 일종의 행정심판행위입니다. 행정심판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행정사법 위반은 되지만 변호사법 위반도 되는 겁니다. 법무사라고 그래서 변호사의 직역의 업무는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무부의 질의 회신한 내용에서도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그리고 이제 항상 모든 질의는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건은 저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지만 어찌됐든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라는 취지로 민원 회신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가면 또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자, 변호사 업무 및 이주관리 범죄예방 협력업체 입찰 공고되어 있습니다. 자, 변호사는 그렇다 칩니다. 예를 들면. 근데 변호사도 미리 이렇게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로 하고 뽑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사 5천만 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 하는데 그때그때 소송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를 그때그때 수임해서 다투면 될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변호사를 미리 뽑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주관리 업무는 이주에 대한 안내 업무를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명도 업무는 명도대로 있고 이주관리는 이주관리대로 있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따블됩니다. 용역을 일이 굳이 구분해야 싶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주관리 업무는 조합에서 알바생 한두 명 써서 하면 되는 업무이지 수억 원씩 써가면서 각 조합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업무의 성질 자체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업무거든요. 그런가 하면 변호사 사서 일괄 명도하는 조합들도 많습니다. 그 이상한 짓거리 합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아직 수사기관이 이걸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끊임없이 수사기관이 때가 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명도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것은 다 자진 이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또 이사비도 지급하고 있는데 일괄 명도해 버리다 보니 어떤 조합은 조합장이 자기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주관리가 왜 필요합니까? 다 소송에 쫓을 건데.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주관리는 그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명도도 물론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일괄 명도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범죄 예방 업무입니다. 자, 도시정법 여기는 근거를 도시정법 52조로 되어 있는데 도시정법 52조에는 사업시행 계획을 할 때 범죄 예방은 정비사업 구역 내 가로등의 설치나 폐쇄도로 텔레비전의 설치만 조합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돈 몇 푼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옛날에 서울 같은 데서 망심 일구액이 다 헤쳐먹어서 그건 안 헤쳐먹었습니다. 자, CCTV 달고 이거 하는데 1,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범죄 예방이라고 하면 수억 원씩 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재밌습니다. 그것만 하면 용역비를 뻥튀기를 못하니까 여기에다가 구역 내 순찰 업무 뭐 이런 걸 집어넣어 놓습니다. 순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도 요건은 그렇게 해놨습니다만은 경비업법상의 경호경비업체 이렇게 해놨습니다. 경호업체라는 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호라는 얘기는 대통령 경호실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경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경호하고 하는 업체는 경호업체가 아니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체라고 하는 겁니다. 연예인들 따라다니거나 뭐 이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사설 경비업체라고 합니다. 경호는 아닙니다. 경호는 대통령 경호실에 쓰는 용어고요. 그런데 그 경비업법상의 그 경비업체는 여기 뽑는다고 돼 있는데 경비업체는 순찰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비업법상 경비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자, 신변 보호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면 호송 업무, 시설 경비, 그다음에 호송 업무, 호송 경비 업무, 기계 경비 업무, 특수 경비 업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특수 경비 업무 같은 경우는 경찰과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못 합니다. 또 몇 군데 안 됩니다. 이런 인가를 받은 데는 전국에 몇 군데 안 됩니다. 특수시설 아마 경비하고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경비업법 제18조 2항에 의해서 48시간 전에 경찰 관서의 배치 허가를 받아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변보호를 한다고 합시다. 하루만 조합원 한 명당 경비원 한 명만 배치한다 그래도 그 조합원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조합원이 700여 명 넘는다는데 700여 명의 경비원이 필요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한 달 한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시설 경비로 대부분 돌아야 되는데 시설 경비는 내가 시설 경비 하겠다고 배치 허가를 받은 그 장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뭐 대동입니까? 대동이면 중구 대동인가요? 대동 동구인가요? 대전 동구 대동이면 대동 100번지에 만약에 내가 배치 허가를 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100번지에서 101번지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동하게 시킨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이동한 당사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시설 경비는 그 해당 장소의 시설을 경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기 지금 이 입찰 여기 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순찰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찰을 하면 번지수를 벗어나는데 내가 어느 구역에 배치된다 이러고 벗어나면 결국에는 법률상 불가능한 이행이 불가능한 영역을 주고 실제로 이행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조합만 하는 게 다 하는데요. 전부 다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 예방 영역을 대책을 체결했던 업체 중에 경비업법상 경찰관서에 배치 허가를 하고 들어간 업체 있으면 하나나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없습니다. 배치 허가 받지 않습니다. 왜요? 사실상 배치 허가 받으면 어느 번지에 해야 되는데 몇 명을 넣겠습니까? 인원도 없습니다. 그냥 수억 원씩 가져가면서. 그러면 배치 허가를 안 받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 허가를 안 받고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또 장소 이동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용역계약을 뽑는다고는 돼 있지만 이거는 명분이 좋아서 허울만 제시한 것이지 실제로는 이 계약은 경비업체가 할 수 없는 계약이라는 걸 누구라도 쉽게 압니다. 제가 경찰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이거 쪽팔려서 하루빨리 수사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매번 설명합니다. 조만간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서울시 회계규정 그 바보같이 만들어진 서울시 회계규정에도 범죄 예방 영역비라는 건 없습니다. 정비사업 추산액 산정 과정에도 안 나옵니다. 왜요? 그런 영역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경찰관 그런데 왜 이게 발생하게 됐느냐? 경찰 그 당시에 초창기에 이 법을 개정할 때 도시정부 개정할 때 그 초안 중에 전효욱 의원이 발의했던 18대 의원 중에 전효욱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 초안 중에 민간업체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 업무를 하게 하자라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초안에는. 그러나 범죄 예방은 경찰 관서의 업무라는 이유로 실제로는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이것을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법에는 여러분 도시정부 130조에는 시장군수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서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경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비업체로 하여금 이 업무를 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합니다. 조합원의 재산을 함부로 빼내기 위해서 편법으로 쓰고 있는 짓이지 실제로는 이거는 불필요한 짓거리고 실제로 그들 업체가 배치 허가를 받고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온 사실도 없었다는 겁니다. 대다수 조합에서요. 결국 허위사업비, 용역비를 빼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런 거 빨리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쪽팔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협력업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내용은 총회 개최 요구서에 썼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 영상 자료를 보시고 또 제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른 조합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보시고 아 우리 조합도 이렇게 돼 있구나. 우리 조합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이 매번 조합이 올리는 안건이 어떤 경우는 못 올라가게 막아야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설사 조합이 총회를 잘못해서 OS를 통해 통과를 시켰으면 계약 해지의 건을 조합원들이 직접 올려서 의결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OS가 중간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정관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만든다면 정비사업 비리는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발 편가르기 좀 하지 마십시오. 조합원들끼리는 아예 비대위 활동, 올바른 정상화 활동이라고 핑계대고 박쥐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아예 조합 편을 들든지 아니면 올바른 조합원의 건전한 활동을 위해서 하나로 뭉치든지 조합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옳은 정의를 얘기한다 해서 모든 사람이 따라오진 않습니다. 또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선이 51%를 차지했을 때 선한 조합을 만들 수 있고 악이 51%를 차지하면 여러분의 재산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사업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가 방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걸 해결하는 것은 조합원들 자신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서류를 작성하는 가운데서도 안타깝게도 둔촌 주공 조합원님들이 방문하겠다고 이제서 또 어느 분이 연락이 왔더군요. 제가 수년 전에 그 수많은 용역비가 나가기 전에 둔촌동 단지 내에 학교 운동장에서 수백여 명을 모아놓고 거기는 조합원이 6천 명이 넘습니다. 알다시피 6,300명 될 겁니다. 그때 피를 토하면서 제가 가르쳤고 했는데 그때 소위 말해서 이 정상화 활동을 한다고 나오신 분들 중에 변제를 했는지 아니면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추진하지 못하고 멈추는 바람에 결국에는 지금은 손해를 볼 만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또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참 한심했습니다. 이미 지출이 될 만큼 됐을 때인데 또 뒤늦게 또 사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서 그분들은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무슨 대책을 강구하러 오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우리 대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몇몇 관심 있는 조합원님들이 초기부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못 잡는다라고 하고 조합 설립이 되자마자 첫 번째 대의원의 문제점, 그 다음에 기존에 그 내용을 근데 갖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전에 제 카페를 열심히 보고 우리 조합에는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실제로 조합이 설립하자마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주관리나 범죄방 이런 걸 지금 뽑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그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시기는 여러분 서울시 회계규정을 제가 참고해서 넣어놨는데 그 회계규정에 보면 그 용역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뽑아서 미리 이자 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용역비를 미리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아무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짧지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 변경안을 한번 보시고 정관 변경안뿐만 아니라 이 총회 개최 요구안이 왜 필요한지 제가 구두로는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는 더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 이유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아야 되겠고 그 횡포로부터 부당한 불법적인 횡포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재산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동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조합이 하는 대로 나는 돈으로 메꾸고 떼워야 되겠다 하면 뭐 방법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조합원들끼리 조금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옳은 얘기를 하는데 더욱이 지금 총회 개최 요구자 대표를 두 분으로 인적사항을 저한테 주셔서 했는데 그 두 분은 이게 무슨 감투도 아니고 조합원 전체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앞장을 서시면 고생이 되게 많을 겁니다. 고생이 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의로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나머지 소극적인 조합원들이 보호받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